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면역으로 찾아뵙게 된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은 제가 이것저것 조금 많이 써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면역을 제가 이제 여기 원리를 조금 설명을 좀 이따가 드릴 건데, 이게 여기 안 써놓으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는 좀 이따가 할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다 계속 밀었잖아요. 그래서 요 이번 설명으로다가 그 부분들이 다 좀 해결이 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면역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우리가 뭐 점막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피부라던가 아니면 이제 항문에 있는 대장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1차 면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일단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면역을 내가 거기서 일단 커트를 하는 거예요. 피부에서는 일단 약산성 pH 5.5 정도의 약산성 이 껍질에서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거고, 점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점막 안에 들어오면 점막에 있는 여기 대식세포, 식세포가 걔네들을 먹고, 그쵸?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걔네들을 잡아먹는 역할들을 하면서 가장 먼저 1차 면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면역이 뭘 하냐면 일단 방어를 했죠, 방금. 방어한 다음에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정화해요. 그리고 재생.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은 방어하고 기억하고 정화하고 재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 정도 수준이 되려면 일단 1차적으로 1차 면역에서 걸러지는 애들은 뭐 거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식세포 수준에서 다 먹어지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그러냐? 일단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을 하면 그것들을 다 잡아놓은 다음에 우리 몸에서는 이 흉선이라는 데가 있고 이 장이라는 데가 우리 두 군데서 면역을 크게 관리를 하거든요. 이 흉선은 이제 그 림프구의 대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흉선. 그쵸? 그쪽에서 여기 있는 이 비임파구라는 애가 얘는 이제 항체를 생산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처리가 되면 얘네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요. 약 5년 동안. 필요한 애들만. 그쵸?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들어오면 바로 또 나가야 되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신종인데 인플루엔자가 새롭게 조금만 배정돼서 새롭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기억해놨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라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방어한 다음에 기억을 한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정화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고.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여기 써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감기를 예로 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예시를 통해서 드리려고 해요. 그냥 얘기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지운 다음에 지금 이제 예시로다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요 라인들을 한 번씩은 훑어드린 다음에 실제 쓰이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 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점막층이라던가 우리 몸의 세포 안쪽을 제외한 어디든지 식세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면역에서 걸러질 만한 애들, 먹을 만한 애들은 얘가 다 먹어서 안에서 녹이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과립구 같은 애들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근데 호중구를 여기 위에다 놓은 이유는 식세포의 양이 부족하거나 면역물질이 1차 면역으로도 충분히 잡힐 만한 애들인데 애들이긴 한데 양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호중구가 식세포의 역할을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잡아먹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산구와 호염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네들이 기능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정보 전달 체계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과립구, 이 대식세포하고 이 과립구까지 해서 과립백혈구라고 하고, 림프구 여기 있는 애들을 무과립백혈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립백혈구들 여기 전체 라인에서 기생충이라던가 세균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 정보 전달 체계를 통해서 어떤 스타일이구나, 어떤 스타일이구나 이런 거를 판가름을 한 다음에 호중구 너 얼마큼 나가, 식세포 너 어디로 가, 이거를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 호산구, 호염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조금 더 복잡은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무거리백혈구로 들어오게 되면 이 림프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림프절에 많이 들어있는 애들인데 실제 얘네들이 보시면 이 마스터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이 친구는 우리 몸에 염증이 발생을 하면 붓잖아요. 그거 붓게 하는 애들이에요. 뭘로? 히스타민으로. 그래서 그 히스타민을 마스터세포에서 분비를 합니다. 히스타민. 약 먹어야 히스타민 들어오는 줄 알고 계셨죠? 원래 얘가 기능을 하고요. 이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대. 그러니까 경찰 지구대. 일반적으로 어디에나 있는 애들. 그렇죠? 그냥 경찰 지구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순찰 다니면서 어디 좀 안 좋네? 어디 또 안 좋네? 이런 거 딱 이렇게 판가름하면서 결판 딱 이렇게 바로 거기서 뭐 사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애들이 NK세포고, 이 B임파고 같은 경우에는 임파절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기억을 해야 될 만한 혹은 이제 강력한 애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 항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T임파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몸에 퍼져서 걔네들을 잡는 거예요. 바이러스들을. 근데 이 T임파고가 나올 정도면 이거는 이제 세포 라인까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1차 요 면역들에서 세포에 들어가기 전에 잡으면은 사실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세포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세포는 너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특수경찰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T라인들이. 특수경찰. 그렇죠? 그래서 이 헬퍼 T 같은 경우에는 특수경찰 중에서도 정보부. 정보를 파악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 그 다음에 킬러는 실제로 가서 이제 실행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행동. 이 서프레스는 끝나고 나면 주변 정리. 그쵸? 주변 정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쭉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1차 일단 감기가 들어왔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뭐 점막이든지 어디든지 약해졌으니까 균열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아직까지 퍼진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 식세포들이 출발을 해요. 그쵸? 감기를 일단 들어오면 식세포 출발 해서 먹어요. 먹는데 감당이 안 되네. 그러면 호산구하고 호염구에서 호중구 너 좀 가봐. 그쵸?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기 안 되면 호중구 출발. 호중구가 가요. 이제 식세포와 함께 그 감기 바이러스를 잡으러. 그쵸? 요 과정까지가 보통 이제 감기 전 단계라 그러죠. 막 내일 나 감기 올 것 같아. 아, 나 좀 으슬으슬한데? 아, 나 내일 왠지 컨디션 안 좋겠는데? 그런 느낌이 요 라인에서 와요. 요 정도 라인에서. 1번, 2번 요 라인에서. 호중구 정도까지 쓰일 때. 그쵸? 근데 이걸 이제 내가 밤중에 이거를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면 일단 3번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이 마스터세포, 림프구의 역할이 들어가게 되는데 마스터세포가 일로 와서 그 전쟁터를 넓혀요. 이런 애들이 가야 되니까. 그쵸? 마스터세포가 히스타민 분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기약이라던가 뭘 먹어서 이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종류의 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병이 낫는데. 전쟁터를 넓혀야 되는데 못 넓히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히스타민을 통해서 일단 전쟁터를 넓힌다. 그러면서 이 넓어진 전쟁터에 뭐가 제일 먼저 오냐면 NK세포가 일단 와요. 경찰 지구대가. 어쨌든 거기를 좀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헬퍼 T 임파고가 이렇게 와요. 와서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 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리가 두 개네, 팔이 두 개네, 머리가 달렸네. 근데 보니까 머리를 자르면 없어지더라. 뭐 팔다리를 자르면 행동을 못하더라. 그쵸? 그런 정보를 파악하는 역할을 요 4번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NK세포는 경찰 지구대로서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보조를 한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 전쟁터가 더 넓어지지 않게 진화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냐면 이제 정보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B임파고가 흉선에서 항체를 생산을 해요. 뭘로? 킬러 T임파고를. 그쵸? 그래서 요렇게 5번에 와서 이제 요 5번 정도면 세포에 이미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나고 막 집에 누워있고 싶고 막 으슬으슬하고 그런 게 이제 이 느낌이거든요. 그때 이제 세포 단위 수준에서 얘네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림프구의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열을 올리면서 얘네들이 세포 라인으로 가서 사살을 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 세포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죽일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이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은 멀쩡한 세포도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임파구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엄격한 훈련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의 킬러 T가 이 항체 B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흉선에 가서 훈련을 받거든요. 너희들은 세포를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죽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해. 이러면서 하는데 세포 100개가 들어가면 2개 살아나와요. 그만큼 98개. 조금이라도 에러가 있거나 잘못되게 되면은 바로 사살. 너는 기능을 하지 못해. 너는 너무 위험해. 이러면서 사살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킬러 T가 나와서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면역물질이 나오는 게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 나오고 나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병이 나 으슬으슬해, 나 다음날 아플 것 같아 시작해서 낫는 데까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면역만 좋으면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뭐 으슬으슬 하는 거 하루 이틀 했다가 이거 만들어지는 것도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나오면 금방 끝나요. 진압을 그냥 싹 다 해버리니까. 그쵸? 그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 기간을 그렇게 컨디션 안 좋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약을 먹는다던가 이제 보조식품, 면역의 병사를 그냥 아예 확 넣어버린다던가 그런 관점으로다가 이렇게 보조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킬러 T가 끝나면 이제 이 서프레스 T가 이 전쟁터를 가서 주변 정리를 해요. 다시 깔끔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스터 세포도 이제 히스타민을 그만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염증이 가라앉는다라는 개념으로 요 애들이 메커니즘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서 염증이 발생하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뭐 어쨌든 간에 내 몸이 정상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런 원리로다가, 그렇죠? 그래서 어지간하게 면역이 세면 여기 라인에서 끝나요. 그리고 제가 비타민 C를 통해서 이거 아스로라 C를 통해서 금방 저희가 병원을 가지 않아도 나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관점이 여기 1번, 2번 라인에서 끝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수준에서 먹으면 아세로라 그 전날 밤에 20개, 30개 먹으면 아직 세포에 안 퍼졌으니까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2단계로 넘어와 버리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아세로라 C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왜냐면은 이미 전신 세포에 퍼져버렸기 때문에 표면적도 너무 넓기도 하고 또 세포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애들은 결과적으로 얘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행동량이 굶떠요. 아세로라 C라던가 이런 면역의 종류를 먹었을 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면역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희가 뭘 해줘야겠어요? 면역이 면역답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영양을 제대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영양은 어디서든지 안 빠져요. 우리 몸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그쵸? 그래서 이 영양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내 몸에 올바르게 만들어져야 될 얘네들이 에러로 만들어지게 돼요. 잘못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킬러 T 임파고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영양이 없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란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잘못 만들어진 애가 2개 중에서 하나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죽이는 애들 2개 중에 하나는 세포가 멀쩡한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영양과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암에 대한 얘기도 조금 여기서 드릴까 하는데, 암이라는 게 막 요즘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병인데, 암이 특별한 게 아니고 잘못된 환경에 내 세포가 살려고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환경이라는 게 주인이 영양을 제대로 안 넣어주니까 없는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조금 변질된다라는 거.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뭐 혈관도 줄어들고 몸도 손상을 너무 많이 받는데 나는 살고 싶어.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강한 내성을 가진다던가 변질된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그 변질이 멀쩡한 인간이 멀쩡한 세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암세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증식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암세포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막 7가지 영양소 말고 막 정크푸드 같은 거, 뭐 안 좋은 음식들, 안 좋은 영양소들 같은 것들 상관 안 하고 다 먹어.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암 치료하려고 다 포기하고 막 산에 들어가서 살면은 암세포가 되게 막 없어지고 막 좋아지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다시 영양을 넣어주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주고, 그쵸? 그래서 내 몸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거쳐 나가면서 그 산속에서 1년, 2년, 3년 살면서 다시 그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까지 안 가는 게 훨씬 나은 과정이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초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라인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체를 훑어보는 모든 것의 끝이거든요? 이거 이후에는 이제 타겟팅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업로드를 주제를 잡아서 해드릴 건데, 이걸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몸은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조금 관리 잘 해주고 교란되지 않게만 잘 해주고 영양소를 잘 섭취해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서두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영양 섭취 같은 경우에는 식품으로 도움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이라던가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생활하는 패턴이라던가 교류하는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가이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역할을 제가 그리고 저희 같은 사업가들이 혹은 연결자분들이 혹은 소비자분들이 마음 맞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나간다라는 정도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것으로 우리 인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한번 다 훑긴 훑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보시게 되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건강 챕터부터는 이제 각 파트별로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니즈를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다이어트라던가 뭐 고혈압이라던가 뭐 고지혈증이라던가 당뇨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일단 그런 타겟팅 하나 주제를 잡아서 조금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